우리가 인터넷에서 링크 하나 딱 클릭하잖아요. 그때 우리 컴퓨터 안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. 오늘은 바로 그 데이터가 거치는 아주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클릭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요, 애플리케이션을 거쳐 운영체제, 그리고 커널, NDIS를 지나서 저기 하드웨어까지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내려가 볼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클릭의 뒷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링크를 딱 누르잖아요? 근데 과연 그때 컴퓨터 안에서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? 사실 이게 보기엔 단순해도요, 그 클릭 한 번이 운영체제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복잡하고 빠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. 자, 그 연쇄 반응의 첫 단계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, 웹브라우저 같은 것들이죠. 여기서부터 운영체제, 그러니까 윈도우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이랑 바로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. 먼저 윈속 API라는 일종의 문지기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죠. 그러면 이 윈속이 그 요청을 받아서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구역, 바로 커널로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. 그럼 이 윈속이 대체 뭘까요? 쉽게 말해서 일종의 맞는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어떤 프로그램이든 네트워크를 쓰고 싶으면 일단 윈속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. 그러면 윈속이 그 뒤에 복잡한 절차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. 아주 편리하죠. 근데 윈속이 그냥 번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.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바로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에요. 사용자 모드는 우리가 쓰는 앱들이 돌아가는 공간이고, 커널 모드는 윈도우의 심장부, 핵심 엔진실 같은 곳이거든요. 이 둘을 분리하고 윈속을 통해서만 소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원리입니다. 자, 이제 우리의 데이터는 윈속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커널 모드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. 이제부터는 아주 전문적인 드라이버들이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. 커널 안에서는 크게 두 친구가 이 일을 나눠서 합니다. 바로 프로토콜 스택과 시스템 드라이버인데요. 비유하자면 프로토콜 스택은 우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주소도 붙이고 포장도 하는, 그러니까 소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. 시스템 드라이버는 이 소포가 잘 운반되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두 역할을 하는 실제 파일들이 바로 tcp/ip.sys와 afd.sys입니다. tcp/ip.sys가 바로 그 프로토콜 스택의 심장부예요. 데이터를 어떤 규칙으로 포장할지, 즉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죠. 그리고 afd.sys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, 그 흐름 자체를 관리하는 어떻게를 담당합니다. 참고로 tcp/ip.sys가 담당하는 게 OSI 모델에서 3계층, 4계층에 해당하는데요. 쉽게 말해 데이터의 목적지를 정하고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잘 도착하도록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. 자, 이제 데이터 포장이 끝났습니다. 목적지 주소도 붙었고 내용물도 안정하게 담겼죠. 그럼 이제 이 소포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? 바로 모든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총괄 지휘하는 관제탑 NDIS로 가야 합니다. NDIS, 이게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. 네트워크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사양의 약자인데요. 하는 일은 딱 중간 관리자예요. 위에서는 tcp/ip.sys가 데이터 보낼 준비 다 됐어 하고 신호를 보내고, 아래에는 삼성, 인텔, 온갖 종류의 네트워크 카드들이 있잖아요. NDIS가 중간에서 이 둘을 통역해주고 연결해주는 겁니다. 덕분에 tcp/ip.sys는 어떤 회사 네트워크 카드인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. 맨 위에는 방금 이야기한 TCP/IP 같은 프로토콜들이 있고요. 맨 아래에는 실제 하드웨어, 즉 랜카드와 직접 소통하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핵심, 바로 NDIS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구조가 왜 좋냐면요, 굉장히 유연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보안 프로그램이나 VPN 같은 것들이 있죠.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터 드라이버라는 형태로 중간에 쏙 끼어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데이터가 오고 갈 때마다 이걸 검사하거나 경로를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한 설계죠? 그리고 이 NDIS 모델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.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. 예전에는 미니포트라는 전통적인 모델을 썼는데
최근 윈도우 10부터는 넷어댑터라는 새로운 모델로 바뀌었어요. 개발자 입장에서는 드라이버 만들기가 훨씬 더 간단해지고 안정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우리의 데이터 소포는 관제탑인 NDIS를 무사히 통과해서 최종 목적지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. 컴퓨터 내부에서 떠나는 여정의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. 바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. 여기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디지털 신호, 그 0과 1들이 마침내 물리적인 랜카드로 넘어가는 지점이에요. 그러면 랜카드는 이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쓰는 랜선으로는 전기 신호로, 와이파이로는 전파로 바꿔서 세상 밖으로 쏘아보내는 거죠.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제일 위,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에서 시작해서요. 그 요청의 시스템 드라이버인 AFD.sys로 넘어가고 프로토콜 스택인 TCP.sys에서 멋지게 포장되죠. 그리고 관제탑인 NDIS 계층에서 길 안내를 받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실제 하드웨어로 전송되는 이 전체 과정. 정말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과정을 살펴봤는데요. 각 단계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럼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 부분 문제일까?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